또 이제는 급기야 오늘은 또 셀프 사면용으로 대통령 되면 재판 멈춘다는 법안도 제출하겠다라고 하고, 또 공직선거법을 이거 지금 현재 재판 중인 정치인들도 많은데 벌금 100만 원에 벌금 10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법안이 이미 민주당에서 발의를 해놨고요. 심지어 이제 허위사실 유포죄도 없애겠다고 하는 판국입니다. 저는 이렇게 개인을 위해서, 한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입법권을 남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법무부 차장님, 예. 저는 어제 대법원 결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로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통해서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법원을 압박하는 이 모습이 입법부가 사법부를 침탈하는 모습이자 상권 분립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판 관련된 것은 제가 그냥 원칙론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이 시기가 어제 시기를 가지고 계속 선거 시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의 자업자득이자 자승자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재판을 1심에서부터 2년 2개월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은 선택하기 어려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라든지 서류를 계속해서 받지 않는다든지 증인을 무더기 신청한다든지 이런 수법들이 동원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1년에 끝났어야 될 재판이 길어지면서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상 근거도 있거든요. 공직선거법상, 이건 법 규정이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직선거법에는 강행 규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633 원칙을 규정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처럼 규정 체계가 되어 있고, 또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리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이 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대법원이 원칙을 지킨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법원 판결만 놓고 보면 1심하고 대법원의 의견이 완전히 같았는데 2심에서 유죄인 것을 무죄로 잘못 판단하면서 사실은 1심 유죄, 2심 유죄 대법원에서 어제 확정이 됐어야 맞는 사건이 이렇게 2심의 잘못된 판단이 개입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재판이 늘어지게 됐는데, 그 또한 사법체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법관들이라면 저는 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사과해야 되는 사안인데 이 사과는커녕 지금 어제 오히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화답을 했어요. 저는 이것은 민생을 볼모로 잡고 또 국민을 이겨먹겠다는 오만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 안 했다라고 함으로써 2심까지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가 그때는 판례까지 변경되면서 다수 의견 7명, 소수 의견 5명으로 무죄로 기사 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합니다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희색이 완전히 만연했었는데, 지금 어제는 10대 2로 다수와 소수 의견이 갈렸는데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사법 쿠데타니 어쩌냐 하면서 사법부만 겁박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결국 어제 대법원에 확정된 판결 내용을 보면 당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고, 그 사건을 막기 위해서 재판을 지연했던 것은 물론이고 방탄용으로 탄핵도 남발했었고, 또 이제는 집권하면은 검찰을 공소청으로 바꾸겠다, 아예 수사권을 아예 없애겠다라고 해서 지금 보복을 또 얘기하고 있고 대법원도 겁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모습이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는 급기야 오늘은 또 셀프 사면용으로 대통령 되면 재판 멈춘다는 법안도 제출하겠다라고 하고, 또 공직선거법을 이거 지금 현재 재판 중인 정치인들도 많은데 벌금 100만 원에 벌금 10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법안이 이미 민주당에서 발의를 해놨고요. 심지어 이제 허위사실 유포죄도 없애겠다고 하는 판국입니다. 저는 이렇게 개인을 위해서, 한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입법권을 남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법무부 차관님,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 관련된 지난 대선에서 기소됐던 사건 중에서 이재명 후보 관련된 사건이 딱 한 건 남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선에서 반칙을 했으면 다음 대선에 못 나오는 게 원칙이고, 총선에서 반칙을 하면 다음 총선에 못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조기 대선 국면이긴 한데,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이하영 부지사가 기소될 때 쌍방울 그룹 임직원이 이하영 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그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
이낙연 당시 후보랑 경선 중간이었거든요. 거기에 임직원으로 쪼개기 후원을 해서 9천만 원을 이재명 후원 계좌로 넣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당연히 수혜자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난 대선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 가시적인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두 번째 그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 대선에 반칙했던 불법 자금 문제가 다음 대선까지도 아예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다음 대선이 일어난다? 저는 그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김용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건이 많은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것도 불법 대선 자금 6억 원을 대장동 업자로부터 받았어요. 받아서 사실심의 최종 심인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검찰 수사의 속성상 실질적인 수혜자이자 이득을 받던 이재명 당시 후보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 완전히 최측근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최근 들어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됐다라고 볼 수 있는 명태균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일 소환조사라든지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건은 지금 너무 지나치게 몇 년간 멈춰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대선 전에 가려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찰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